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진행자 지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식재료이자 동시에 조심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마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늘을 그냥 반찬이나 양념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마늘은 단순한 부재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처럼 보약처럼 사용해온 인류의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매일 마늘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전투에서 지치지 않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힘과 지구력을 주는 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늘은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찌개나 국물 요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도 생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이 자연스럽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거나 꿀에 절여서 아침마다 한 쪽씩 꼭 챙겨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마늘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과학적인 연구에서 마늘의 효능은 무궁무진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항 바이러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마늘은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천연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마늘이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는 마늘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침마다 꿀에 절인 마늘을 빠짐없이 먹었지. 그런데 속이 자꾸 쓰리고 두통이 오고 어쩔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네. 이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늘 자체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많이 먹고 있는 마늘이 사실은 잘못된 조합과 함께 먹을 경우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바로 마늘과 절대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조합이 사실은 몸을 해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한의학적 이론, 현대 영양학적 분석, 그리고 임상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안 좋은지, 어떤 작용 때문에 몸에 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먹으면 더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팁3는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조합만 피하자라고 기억하신다면 지금까지 드시던 마늘이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골이나 가정에서 꿀에 마늘을 절여서 건강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꿀에 절인 마늘을 한 쪽씩 꼭 먹는 것이 장수 비법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조합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꿀과 마늘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양념입니다.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덥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반면 꿀은 단맛을 가진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만났을 때의 작용입니다. 마늘은 속을 자극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위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산을 분비시키고 소화액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마늘을 먹으면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금방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함께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꿀은 위벽을 감싸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과 만나면 위장의 균형을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준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꿀의 달큰한 성질이 마늘의 자극적인 성질과 맞부딪히면서 소화장애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꿀에 절인 마늘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설사와 속쓰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늘 자체도 위에 자극이 큰데 꿀과 함께 먹으면서 위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는 민간요법 중에는 이렇게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합치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꿀도 훌륭한 영양소를 담고 있지만 두 가지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이 꿀에 절인 마늘을 매일 먹는다면 혈당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늘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꿀의 당분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마늘을 건강하게 먹되 꿀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꿀에 절이지 않고 그냥 구워 먹거나 찐 마늘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마늘의 강한 자극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마늘은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고 위장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마늘을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 대신 올리브유와 마늘을 곁들이면 건강에도 이롭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균형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서로 맞지 않는 조합으로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이 두 가지는 따로 먹을 때는 분명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위장을 자극하고 혈당을 올리고 심한 경우 위염이나 소화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닭고기랑 마늘은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삼계탕에도 마늘이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닭고기와 마늘은 전통적으로도 함께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닭고기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닭고기는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그래서 몸이 허약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닭고기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늘 역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양념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따뜻한 성질이 만나면서 우리 몸속에서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닭고기와 마늘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체내 균형이 깨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몸속에서 불이 과도하게 치솟아 올라서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계탕에 마늘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좋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닭고기 자체가 몸을 덥게 하는 음식인데 여기에 마늘을 너무 많이 넣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결 속에서 올라오는 열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름철 복날에 삼계탕을 드신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보신을 한다며 삼계탕 속 마늘을 한 줌이나 건져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이 과도한 마늘을 닭고기와 함께 섭취해서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닭고기도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액 속 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나치게 많이 결합하면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은 이런 조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계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먹으면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보양식입니다. 다만 삼계탕에 들어가는 마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 자체가 이미 몸을 덮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늘은 적당히 향만 낼 정도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몸이 차고 손발이 잘 시린 분들은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덮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땀이 많고 입이 자주 마르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닭고기와 마늘을 동시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닭고기와 마늘 대신 대추를 함께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추는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보완하면서도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삼이나 황기 같은 한약재를 함께 넣으면 마늘을 과하게 넣지 않아도 충분히 보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체질에 맞는가입니다. 남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늘처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음식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닭고기와 마늘은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조합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의 열을 높이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인체에 필요한 요소가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달걀을 삶아 먹거나 반숙 계란을 간단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달걀은 근육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걀과 마늘을 같이 먹는 경우입니다. 달걀의 주요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남백단백질은 마늘 속의 황화물과 결합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먹는 달걀이 정작 제 기능을 다 못하게 되는 셈이죠. 또한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섭취되면 혈액 속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걀의 단백질이 몸속에서 잘 쓰이지 못하고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달걀과 마늘의 조합을 상이불화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달걀은 부드럽고 차분한 성질을 가지는데 마늘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잘 어우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었을 때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가 차는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한 분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와 마늘 장아찌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며 변이 시원치 않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 조합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식단에서 마늘과 달걀을 따로 먹기 시작하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린내입니다. 달걀에는 특유의 황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 역시 황화물이 많습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입냄새나 채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내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냄새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걀을 드실 때는 마늘 대신 다른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에는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잡아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달걀 요리에 마늘을 넣고 싶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향만 더하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볶음밥에 다진 마늘을 약간만 넣어 향을 내고 대신 채소의 비중을 늘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달걀과 마늘은 함께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며 혈액대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음식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고 각각 따로 먹거나 대체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는 마늘 자체의 섭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생마늘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생마늘을 여러 쪽씩 씹어 드십니다. 실제로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항균항암 효과가 뛰어나지만 문제는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위가 버텨낼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금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한 분이 면역력을 높인다며 매일 아침 마늘을 4~5쪽씩 생으로 드셨는데 한 달 뒤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것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늘을 줄이지 않으면 위출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둘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약의 효과와 겹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복용하는 분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잘 멎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출혈이나 위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섭취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체질과의 궁합이 있습니다.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에게는 마늘이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에게는 마늘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분이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두통, 불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 마늘 제품의 과신입니다. 시중에 마늘즙, 마늘환, 마늘액기스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대체로 진하게 농축되어 있어 적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는 생마늘 여러 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에 부담이 되고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저녁 늦게 마늘 섭취입니다. 마늘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온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서 늦은 저녁에 먹으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삼겹살과 함께 마늘을 많이 드시고 나서 새벽까지 뒤척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이 특히 중요한데 마늘 때문에 수면 질이 떨어진다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섯째,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좋은 거니까 몰아서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늘은 하루의 성인 기준으로 생마늘 23쪽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5쪽, 6쪽씩 먹는 것은 위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일곱째, 마늘의 조리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늘은 익히면 자극이 줄어들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일부러 생으로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하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늘은 구워 먹거나 볶아서 먹어도 효능이 충분히 남아있으며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음식과의 조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은 특정 음식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조합을 무시하고 마늘을 무조건 곁들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 닭고기, 특정 약물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니어분들이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조리해서 체질에 맞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앞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마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선과 채소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이 적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마늘의 항산화 작용이 서로 보완되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곁들이면 소화 부담은 줄고 영양은 극대화됩니다. 둘째, 조리법의 조화입니다. 마늘은 굽거나 볶으면 매운맛이 줄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항산화 물질과 결합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은 마늘은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반대로 튀김은 소화 부담을 주고 너무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23쪽 정도, 익힌 마늘은 46쪽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습관이지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체질과 상황에 맞추는 지혜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은 마늘 섭취를 줄이고 차가운 체질로 소화력이 약한 분은 익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 고혈압,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늘의 대체 조합 찾기입니다. 마늘과 달걀, 닭고기, 특정 약물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무엇을 곁들이면 좋을까요? 닭고기에는 마늘 대신 대파, 생강을 곁들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달걀은 마늘 대신 파프리카, 시금치를 넣어 영양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마늘을 피하고 대신 양파나 부추 같은 비슷한 효능의 식재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섯째, 노년기 맞춤 식습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조합은 피하고 부드럽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먹더라도 항상 다른 음식과 함께 적절히 조리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마늘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달걀, 닭고기, 특정 약물과는 맞지 않으며 과도한 섭취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마늘을 제대로 즐기려면 양을 지키고 조리법을 지키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진짜 건강이 된다. 마늘을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지혜로운 섭취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일 밥상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지혜나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